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여기서 산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대학 다니면서 본가에서 통학을 하다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1년 정도 살았고요. 월세가 90에다가 관리비나 그런 거 다 합하면 105, 110 이 정도로 나갔고 기숙사를 들어가고 한 학기에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한 달에 30만 원? 꿀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코리빙하우스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호실마다 월세가 다 달라요. 방 크기랑 구조가 다 달라서 제 방은 월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0 정도였고 반전세는 55, 그리고 전세는 1억 5천. 그냥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살려고 1년 반 계약했고요. 게다가 월에 공용관리비 15만 원 기본으로 꼬박꼬박 들어가고 여기 세대별로 전기세 같은 거는 별도로 나가는데 한 4,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리빙하우스의 장단점을 남들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나. 코리빙하우스가 대체 뭔데? 쉽게 말해서 기숙사랑 비슷한데요. 한 건물을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공동생활형 주거 형태입니다. 각 세대마다 방이 따로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도 있다. 그럼 쉐어하우스랑은 뭐가 다르냐? 쉐어하우스는 한 집을 여러 명에서 나눠 쓰는 거고 공유하우스는 한 건물 안에서 여러 명이 사는 것. 공유하우스 중에서도 찾아보니까 개 비싼 프리미엄급들이 있더라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도서관, 헬스장, 공유 라운지 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공유 하우스고요. 이제 맹그로브가 좀 유명합니다. 맹그로브나 셀립. 근데 이런 프리미엄 공유 하우스들은 기본 월세 110, 12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생활하는 공간은 2번이세요. 오늘 더 찾아보니까 공유 하우스들 중에서도 좀 그냥 급이 낮은 그냥 사는 곳이더라고요. 보통 헬스장 정도까지는 있거든요, 기숙사처럼.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오늘 지호님은 왜 코리빙하우스에 입주하셨나요? 는 여기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 첫 번째, 안전하다. 보안이 철저하다. 들어올 때 무조건 지문을 찍어야 되고요. 1층에서 찍고 자기 층에서도 찍습니다.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동네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두 번째, 가격적인 메리트. 강남 서초 역세권에 이런 깔끔한 자취방을 구하기에는요. 기본 100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제 학교가 서울교대잖아요. 학교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깔끔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제가 집을 구할 때 우선순위 기준은 첫 번째,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이내에 가까운 거리. 두 번째가 놀랍게도 채광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깔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괜찮은 선택이었다. 세 번째, 이미 갖춰진 시설.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처음 자취할 때 우리가 가구부터 해서 생필품 몽땅 사고 만약에 또 이사를 하게 되거나 본가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다 당근해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복잡하고 돈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돈만 나가고 다 짐이 돼버리는데 여기는 거의 몸만 들어가도 되는 수준. 우선 각 방, 침대, 책상, 수납, 서랍, 냉장고가 기본 세팅입니다. 공용시설에서는 주방이랑 세탁실, 화장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화장실은 휴지 뭐 계속 살 필요 없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조리기구뿐만 아니라 식기가 전부 다 있어서 그릇이나 뭐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다 거기서 쓰고 방에는 작은 미니 냉장고, 그냥 음료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미니 냉장고가 있고 공용시설 주방에는 큰 냉장고가 1인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건조기, 세탁기 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섬유유연제랑 세제만 따로 갖고 오면 됩니다. 이제 계약할 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공유 라운지까지 쓸 수 있게 계약을 했어요. 거기 오피스 라운지는 회사원들이다 보니까 밤 시간대 아니면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할 때 카페처럼 사용할 수 있고 커피 머신도 있어서 커피 타 마시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리얼 몸만 들어오면 된다. 네 번째, 깔끔한 관리. 우리가 흔히 자취할 때 청소가 제일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청소해주는 그런 청소업체가 와서 관리를 매일매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제 방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 방만 관리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싹 다 청소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좋다. 화장실 청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쓴 식기 제대로 설거지하거나 화장실도 깔끔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본 에티켓만 서로서로 잘 지키면 깨끗합니다. 단점, 첫 번째, 방은 쓰레기다. 제가 사는 코리빙하우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벽 자체가 집 벽이 아니에요. 바깥이랑 분리시키는 벽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나누기용 벽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복도에서 걷는 소리 다 들리고요. 문 열고 닫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제 옆집 코 고는 소리까지 가끔 자주는 안 그래요. 뭐 가끔 피곤하신가. 그래서 방음이 안 돼서 촬영도 밤 8시 이후로는 절대 안 하고 여기 들어오면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 톤 자체가 아주 낮아요. 만약에 집에서 찍는다. 텐션이 낮은 이유? 이것도 한몫한다. 두 번째, 많이 좁다. 그냥 일반 가정집 방보다 조금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속에서는 정말 넓게 나오더라고요. 안 넓고요. 정말 좁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 강남 오피스텔 그 자취방이 좀 넓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 친구들 원룸 놀러 가면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작은 주방 하나 딸려있고 화장실 딸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 세 번째, 화장실이 공용이다.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가장 큰 단점을 꼽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방 안에 세면대가 없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손 씻으러 갈 때 바깥을 나가야 되니까 물론 한 진짜 3초 걸으면 나오기는 한데 그거 귀찮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후로 물티슈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다. 환경아 미안하다. 화장실 공용이라는 게 변기도 그렇지만 샤워하는 공간도 공용이에요. 헬스장에서 공용 샤워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개인용 샤워 부스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고 이중 잠금을 해서 혼자 샤워하는 그런 공간인데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입주하기 전에 샤워하는 게 가장 불편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같은 층에서 그 샤워부스 2개를 쓰니까 혹시 내가 샤워를 해야 되는 시간에 못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의외로 2층에 사는 분들의 생활 패턴이 다 달라서 전 한 번도 겹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면대 사용하는 것도 전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막 사생활이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샤워를 할 때 어쨌든 나가야 되고 화장실 바구니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다. 요 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네 번째, 주방이랑 세탁실이 1층에 있다. 기숙사에서도 1층에 있긴 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 그냥 1층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옆 건물이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지문 찍고 들어가면 또 도어락으로 또 비번을 쳐서 들어가야 세탁실이랑 주방이 나온다.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탁하러 갈 때 아니면 요리를 하고 싶을 때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럴 때 좀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택배도 1층 택배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도 좀 불편했던 게 시딘 제품을 받잖아요. 그럼 박스채로 막 화장품이 은근 무거워요. 으아차차 들면서 제 층까지 와야 한다. 결론!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가격대에 강남 서초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재계약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 만약에 기숙사를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다? 완전 노그라미. 근데 여기 재계약? 절대 X. 그리고 제가 전세로 계약을 했으니까 더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월세로 계약을 했으면 정말 후회를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경험한 걸로 만족합니다. 사실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어쨌든 얼굴이 알려진 그런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실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는 타입이거든요. 기숙사에서도 맨날 잠옷바람으로 쓰레기 버리고 다니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정말 둔감한 편인데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나 봐요. 안 받을 순 없지. 확실히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하기는 하지. 근데 내가 인지하는 것보단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가 보다. 그걸 왜 알았냐? 제가 여기를 이사오고 난 이후부터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번아웃이 오기도 왔는데 그냥 번아웃하고 극복 하면 됐던 거를 방이 엄청 좁기도 하고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우울로 빠져서 점점 더 침체되고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래서 회복이 더뎌졌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의 판단이고요. 결국 비싸면은 비싼 값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주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라면 그 기준치가 높아지면 안 된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내 기준 나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나열해 볼 것. 만약에 제 1순위가 예를 들면 쾌적함이었다? 근데 여기 들어왔다?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어. 내가 만약에 예민한 성향이었다? 그럼 애초에 여기에 들어올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우선순위를 꼭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천하는 부류, 저처럼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 자취하기에 약간 애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취를 하더라도 1, 2년 정도만 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가구를 새로 사들이고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잖아. 잠깐 머무를 곳이 필요하신 분들 추천하고요. 자취는 하고 싶지만 자기가 자취하고 싶은 동네 오피스텔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원룸으로 들어가기에는 꼬물어져서 정말 못 살 것 같은 저 같은 케이스. 그리고 반면에 비추천하는 부류, 예민하신 분들 이거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방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순이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집순이들. 예를 들면 집에서만 일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건 그냥 내 특성인 건가? 방 자체가 좁기도 하고 사람들 생활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지내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저처럼 매일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학에 여기에서 아마 안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에서 많이 지낼 것 같고요. 기숙사 vs 코리빙하우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무조건 기숙사고요. 룸메랑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편해서 그 영향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기숙사가 훨씬 집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벽 자체가 바깥이랑 분리시키는 용이 아닌 것 같은? 층에 딱 입성을 하면은 그 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집에 벽을 세워둬서 방을 나눈 느낌 정도예요. 뭔가 뚫려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기숙사는 아무래도 훨씬 저렴합니다. 심지어 학교 안에 있어서 수업 5분 전에 나와도 무방하다. 비록 세탁이나 뭐 건조기가 유료고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밖에 운동장도 있고 러닝하기도 괜찮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 저는 기숙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혼자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최악이야 이 정도의 그건 아니고 다만 기숙사에 비해서 단점이 꼽히는 게 좀 여러 개여서 그런 거지. 살만하다. 네, 이렇게 해서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4개월 솔직 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늘어봤고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틈틈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말 더 많이 쌓이면 나중에 또 Q&A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후기이고 제가 사는 코리빙하우스 기준이다 보니까 다른 코리빙하우스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고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